윤창중 칼럼세상TV가 윤창중 정치학교, 우리는 담대한 보수우파다. 전국 투어 특강을 시작합니다. 6.25 이후 최악의 엄중한 대한민국의 난세.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국가 중심 세력, 시민들을 직접 만나 함께 토론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보수우파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정권 재창출은 과연 불가능한 것인지,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고민합니다. 첫 번째 윤창중 정치학교는 9월 22일 금요일 서울 영등포구 갤럭시 호텔에서 3시간 동안 열립니다. 원활한 특강 진행을 위해 동영상 촬영을 금지합니다. 궁금한 점은 010-8881-4649로 문의해 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창중입니다. 요즘 KBS와 MBC에서 노조들이 파업을 하고 있죠. 요즘 KBS와 MBC 방송이 노조가 파업하니까 아주 허겁지겁 그래야 할 텐데 오히려 방송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애숭이 노조 파업자, 그런 정치꾼들, 말만 방송인이지 소위 말하는 기자, PD, 작가, 그런 사람들이 만들었던 KBS와 MBC 프로에서 노조원들이 물러나고, 그러다 보니까 KBS, MBC의 기자, PD, 방송 작가 중에서 좀 나이가 들은 사람들, 원숙한 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뉴스 보도가 아주 좋아졌습니다. 정말 너무 좋아요. 아주 그대로 노조가 파업을 좀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꽤 드신 아주 원숙한 여자 아나운서라든가, 또 연조가 좀 된 기자들이 MC를 보고, 사회를 보고 리포트를 하는데, KBS, MBC 마찬가지죠. 마치 일본의 NHK나 미국의 CNN 그런 방송을 보는 것처럼 정말 원숙한 느낌이 들어요. 촐랑대고 말이죠. 정말 아주 무슨 기자임내 또는 무슨 PD임내, 그렇게 마치 무슨 좌파 행태를 해야만 지식인인 것처럼, 뭔가 깨어있는 언론인 것처럼, 방송인 것처럼 했던 그 사람들이 만들었던 방송 이제 안 나오니까 참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다큐멘터리가 많이 나오고, 무슨 쓰잘데없는 이른바 예능 프로그램 많이 사라졌죠. 정말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라디오를 들어보면 말이죠, 정말 아나운서 또는 무슨 예능인들 나와가지고 노래 소개하고, 팝송, 클래식 이런 걸 소개할 때 정말 깊이 없는, 말도 안 되는 참 수다랄까 이러다가 그게 빠지니까 음악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노조 계속 파업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KBS와 MBC, 오히려 시청률, 청취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MBC, KBS, MBC가 김정은이 수소폭탄을 쏘아대는, 그리고 또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대한민국 건국 이후 최악의 안보 파탄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을 이어가는 것, 이유, 배경,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리고 문재인 정권을 세운 뒤 대한민국 방송, KBS, MBC, SBS, 종편, YTN 똘똘 뭉쳐가지고 박근혜 정권을 붕괴시키고, 문재인 정권, 그토록 바라맞았던 문재인 정권을 세운 뒤 지금까지
문비어천가를 그토록 불러왔던 것도 모자라서 그것도 양이 안 차는 거예요. 문재인 찬송가가 예컨대 KBS, MBC를 틀면 방송이 시작되면서 끝날 때까지, 애국가 나올 때까지 문재인 찬송가가 100% 차고 넘치는 방송국을 만들겠다는 것. 그리고 방송국의 주요 간부, 보직 프로그램을 문재인 정권을 세우는데 미치도록, 정말 미치도록 앞장서 온 사람들, 방송인이라는 그 가면을 쓰고 그런 사람들이 그러한 주요 노른자, 주요 간부, 보직 프로그램 싹쓸이 하겠다는 것. 그래서 지금 노조가 파업을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의 하부 조직, KBS, MBC 언론노조, 민주노총, 촛불 시위를 주도했던, 기획하고 주도했던 민주노총의 하부 조직인 이들 두 방송국 노조는 방송민주화, 웃기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방송민주화라는 참으로 웃기는 가면을 쓰고 지금 국민을 혹세무민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저기 지금 저렇게 좀 TV 방송에 나왔던 기자, PD 또 무슨 유명한 작가들이 파업을 하니까 정말로 무슨 방송이 어떠한 불의의 그 권력에 의해서 장악되고 있구나. 방송이 장악되어 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잘못 알고 있을 수 있는 거죠. 이것은 명백하게 뭐냐. 완전히 문비어천가, 문재인 찬송가를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그냥 계속 틀어대겠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평양방송, 그 언론 매체라고 하는 그러한 선전방송 그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송국의 주요 보직 프로그램을 자기들이 싹쓸이 하겠다. 한마디로 뭡니까? 문재인 방송, 문빨 방송, 달빛 방송 만들어가지고 좌파 정권이 대를 이어가면서 정권을 이어갈 수 있는 토대를 확실히 하겠다. 방송국을 완전히 좌파 세력이 장악하겠다. 또한 그 이번에 문재인 정권을 만드는데 그 앞장서 온 기자, PD, 작가들, 문재인 공화국 임기 동안 좀 감투 보상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감투 파티를 벌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목적인 거예요. 감투 파티 벌이자. 지금 문재인 공화국 출범이 5월 10일인데 지금 4개월이 지났는데 이러한 감투 파티, 감투를 쓸 수가 없으니까 지금 안절부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노조가 들고 일어난 거예요. 이 뻔한 속셈을 감추고 제법 얼굴, 이름이 알려진 기자, PD, 아나운서, 작가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게 무슨 직업군, 직군의 순서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방송 민주화니 어쩌니 손 빗게 들고 허공에 대고 주먹질하고 손을 흔들고 있는 참으로 웃기는 모습이 이 엄중한 안보 파탄 속에서 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장면들을 보는 대한민국 국민들,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국민들의 입에서는 참으로 구역질이 난다는 소리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캐캐묵은 권력 노름, 네?
KBS, MBC를 달빛 방송 그리고 자신들이 다 나눠 먹자는 논공 행상으로 달빛 방송으로 만들고 감투 파티 빨리 해야겠는데 그 걸림돌이 누구냐? 바로 사장이고 이사장인 거예요. 대통령 문재인 씨가 직접 이 KBS, MBC가 9년 동안 적폐 세력이었다 이렇게 대놓고 비난을 했는데도 지금 MBC 김장겸 사장, KBS 고대영 사장 그리고 KBS 이사장이신 이인호 교수 그리고 MBC 방송문화진흥원 이사장이신 고영주 변호사 이런 분들이 지금 물러나지 않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걸림돌이 되고 있으니까 방송민주화라는 거창한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 이것이 KBS와 MBC 노조 사태의 핵심입니다. 제가 만약에 박근혜 정권 시절에 KBS와 MBC가 정말로 박근혜 정권에 부역을 했다거나 보수 우파를 대변하는 방송이었다면 그래도 일리는 있구나. 그래도 대한민국 방송계에 정의가 살아있구나라고 제가 평가하지 않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KBS, MBC가 그랬습니까? 그랬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저렇게 처참하게 몰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KBS, MBC가 그 노조에서 그런 사장과 이사장들 다 물러나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나마도 눈에 가시라고 생각해서 잘라버리고 퇴진시키고 자기들 세상 만들겠다. 좌파 세상 만들겠다. 그게 본색입니다. 그렇다면 왜 KBS 노조는 침묵하고 있는가? 왜 가만히 있는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 KBS, MBC, SBS 3개 방송 중에서 SBS가 가장 좌편향 방송이었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건설회사가 만든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자본가가 만든 그러한 방송국 언론 매체인데 기가 막히게 대한민국 언론계에서 가장 높은 보수를 받고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SBS가 가장 좌파인 거예요. 정말 웃기는 좌파입니다. 그런 SBS는 말이죠. 이미 문재인 정권 이전부터 더불어민주당의 나팔수 역할을 노조가 해왔어요. 아주 충실히 해왔습니다. 그런 노조가 완전히 방송국을 장악해서 거기에 윤세영 회장이 분명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방송국을 노조가 장악해가지고 상상할 수 있는 온갖 충성을 다 해왔기 때문에 뭐 문재인 정권, 문재인 공화국이 시작됐다고 해서 뭐 특별하게 문재인 찬송가를 더 부르고 말고 할 것도 없고 말이죠. 너무 많이 부르고 있으니까. 또 세상 문재인 정권을 세운 무슨 공신들이라고 해서 무슨 감투 파티를 하고 말 것도 없습니다. 이미 다 그 노조원들이 다 방송국을 다 그냥 문재인 정권을 만드는 데 갖다 바치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그냥 감투 나눠먹고 좀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SBS에서도 말이죠. 자세히 들여다보면 요즘 한겨레 신문을 보면 그 아주 그 SBS 내부 고발자들이라는 거 아주 추잡한 기사가 나옵니다. 무슨 윤세영 회장이 뭐 간부들한테 박근혜 대통령을 도우라고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정말 소도 웃을 얘기죠. SBS가
박근혜 정권 시절에 무슨 제가 볼 때 윤세영 의장이 혹시 그런 뉘앙스의 발언을 했다면 정말 노조가 너무하니까 정말 SBS는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반박근혜 편파 방송을 했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문재인 씨가 정권을 잡는 데 기여한 공신을 한번 순서대로 언론계에서 꼽아보자면 민노총의 완전한 장악, 철저한 장악하에 있는 KBS, MBC, SBS 3개 방송 그리고 4개 종편 여기에 편승한 조중동이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 더 꼽자면 YTN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완전히 박근혜 대통령은 철저하게 불리한 언론 상황에서 정권이 출범한 거예요. 대선도 이렇게 치렀고 그러다가 운이 다해서 처참한 몰락에 직면한 거죠. 조중동 그 인쇄 매체의 반역이 박근혜 탄핵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것도 사실이지만 사실이죠. 제가 볼 때 가장 치명적인 것은 KBS, MBC, SBS와 차제에 이런 큰 사태를 계기로 자리를 잡아보려는 종편들의 박근혜를 몰아내기 위한 광난극, 박근혜 대통령을 몰아내기 위한 광난극. 근데 제가 방송을 할 때 호칭을 붙이지 않고 박근혜 뭐 이렇게 하면 말이죠. 우리 박근혜 대통령 지지하는 세력에서 막 항의가 옵니다. 그런 것은 좀 그건 너무 감정적이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방송을 할 때 또 어떤 면에서 더 친근감이 있다고 생각은 또 들지 않으십니까? 너무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예민한 반응을 보이시니까 제가 아주 죽겠습니다. 아주 글 한 줄 쓰는 거, 방송하는 거 보통 정말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그런 건 좀 과감하게 넘어와 주세요. 네, 딴소리 했습니다만 그러한 KBS, MBC, SBS 그리고 종편 4개사 그 사람들의 그 방송들의 아주 총체적인 광난극 이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무너지고 문재인 정권이 생겨난 거다. 제가 언론계에 있으면서 제가 1981년 언론계에 들어온 이후에 쭉 관찰해 본 결과로는 이미 제가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언론이 정치 권력을 놓고 이토록 노골적으로 광난극을 벌인 것은 참 미쳐 날뛴 것은 전두환 정권 시절 이른바 땡전 뉴스 그 땡전 뉴스에 이어서 이번이 가장 악랄했습니다. 그것을 KBS, MBC, SBS의 노조가 지휘했던 거죠. 부질없는 가정이지만 이들 3개 방송과 종편들이 말이죠. 촛불 시위대의 3, 4배에 이르는 태극기 집회를 그 장면을 TV 화면에 공정하게 비춰주기만 했다면 만약 그 촛불 시위 장면에 100분의 1이라도 비춰졌다면 방송인 여러분, 여러분들 양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직업적인 양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방송인, 언론인은 단순히 돈을 버는 직업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은 정의와 양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촛불 시위대보다 서너 배 넘게 나온 그 태극기 시민 집회 장면을 100분의 1만 비춰졌다면 단 한 번만이라도 생중계를 했다면 역사의 방향은 완전히 다른 쪽으로 전개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얼마 전 8월 15일 광복절 때에 제가 그 대학로에서 연설을 하고 장소를 옮겨서 저녁에 대한문에서 연설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로에 가보니까 최소한 3만 명은 모였어요. 엄청난 비가 폭우가 내렸는데도 3만 명은 모였습니다. 최소한. 주최 측에서는 5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왔다가 간 사람까지 합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워낙 비가 왔으니까. 그 3만여 명의 태극기 시민들이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그분들이 대한문까지 그 가두 행진을 한 겁니다. 저는 이제 연설을 하고 그 자동차로 광화문을 거쳐서 대한문으로 빨리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광화문에서 촛불 시위대가 도대체 얼마 정도 나왔는가를 제가 봤더니 그건 아무리 많이 봐도 500명 내외였습니다. 제가 차가 멈춰 있는 동안 셀 수 있을 정도로 정말로 500명? 그 이하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대한문에서 연설을 마치고 정말 밤늦게 집에 돌아와서 KBS 뉴스를 보고 저녁 뉴스를 보고서 제가 경악했습니다. 뉴스 리포트로 나온 것도 아니고 진행자가 정확하게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를 한 줄씩 읽는데 이건 3만 명이 모인 태극기 집회나 500명이 모인 촛불 집회나 똑같이 모인 똑같은 숫자가 모인 것으로 그렇게 편집을 해서 방송하는 걸 보고 이야 이게 대한민국 KBS구나. 근데 뭐요? 공정방송? KBS를 국민에게 돌려준다? 여러분들이 국민에게 돌려주려는 방송을 그따위로 만듭니까? 국민에게 돌려주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기자, PD, 아나운서, 작가 중에서 이 좌편에 있는 사람들은 왜곡, 조작, 편파, 침소봉대, 인민재판, 마녀사냥 정말 이골이 난 사람들이에요.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을 조금도 느끼지 못하면서 방송민주화? 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줘? 무슨 국민입니까? 제대로 알지도 못하게 하는 거. 3만 명 모인 태극기 집회와 500명도 안 되는 촛불 집회를 똑같이 모인 것으로 조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KBS, MBC, SBS가 뭐라고요? 방송민주화? 방송장악? 지난 9년 동안에는 뭐 방송이 완전히 그 권력의 나팔수였다? 권력의 나팔수, 박근혜, 이명박의 나팔수였으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합니까? KBS, MBC, SBS 종편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왜 탄핵하느냐고 이틀만 방송했다면 그런 일이 나온 줄 아십니까? 그런 일이 나왔겠습니까? 제가 1981년 기자를 시작했을 때에 방송 통폐합 이전에 방송 기자들은 출입처, 뭐 경찰서다, 뭐 이런 출입처에
나가지도 못할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전혀 언론 매체로 인정을 해주지 않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칼라 TV가 들어서면서 TV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방송의 위력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죠. 그러던 차에 방송계 좌파 세력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정권을 세우게 된 거, 그게 바로 1997년 김대중 정권의 탄생인 것입니다. 방송국에 있는 좌파, 기자, PD, 아나운서, 작가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당시 YTN까지 이회창 후보의 두 아들 병역 문제에 김대엽이라는 희대 사기꾼을 등장시켜가지고 하루 종일 뉴스를 돌려대고 특집을 만들었습니다. 당시에 신한국당 이회창 진영은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그러는가 알지를 못했어요. 바보처럼 말이죠. 지난번 최순실 사태 눈덩이, 그 눈덩이처럼 똑같이 산더미처럼 의혹을 부풀렸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김대중의 승리였어요. 그것을 방송계 좌파 세력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김대중의 승리, 김대중이가 대통령이 된 겁니다. 5년 후에 이회창 후보가 노무현 후보와 맞붙었죠. 또다시 두 아들 병역 문제를 쟁점화하다가 그것이 부족하니까 이회창 후보의 부인이 건설업체로부터 20만 달러를 받았다는 가짜 뉴스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돌려댄 거예요. 노무현 정권이 탄생한 겁니다. 방송 권력의 그 위력, 얼마나 막강한지를 그대로 보여준 겁니다. 김대중 노무현은 방송 좌파 권력 때문에 정권을 잡은 거예요. 이건 저는 똑바로 봤습니다. 노무현은 대통령이 되자마자 KBS를 찾아가서 방송 때문에 재미 좀 봤다고 질투했습니다. 재미를 좀 본 게 아니라 방송 때문에 노무현은 당선이 된 겁니다. 그런데 노무현이 탄핵을 당했죠. 그 탄핵을 당한 날 저는 MBC 9시 뉴스 앵커 그의 그 멘트를 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패한 여의도 권력이 깨끗한 대통령을 억울하게 탄생시켰습니다. 이게 MBC 9시 뉴스 메인 앵커의 첫 멘트입니다. 부패한 여의도 권력이 깨끗한 대통령을 억울하게 탄생시켰다. 그러면서 방송 내내 전국 주요 도시에서 그 촛불 시위, 울고불고 하는 그 촛불 시위를 생중계하고 9시 뉴스에 생중계했어요. 나와라 이거, 촛불 들고 나와라 이거죠. MBC뿐만 아닙니다. KBS, 민노총의 조종을 받는 모든 방송이, 라디오까지도 전부 다 노무현 탄핵을 규탄하는 촛불 시위를 생중계했습니다. 세상에 시위를 생중계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인 거예요. 이번에 또 그랬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또다시 노무현 대통령은 방송계의 좌파 세력들에 의해서 군양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들어선 천신만고 끝에 정권을 잡은 이명박 대통령은 직벌하자마자 그런 못돼 먹은 정치 방송을 정의의 차원에서 단단히 다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선되자마자 이명박 대통령은 MBC에 찾아가가지고 9시 뉴스 앵커 그 사람하고 함께 포장마차에 들러가지고, 여의도 포장마차 말이죠, 소주로 러브샷하고, 그러면서 언론이란 이름의 좌파 정치꾼들을 모조리 사면해 주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냐? 광화문 그 소고기 촛불 시위를 당한 겁니다. 그 광화문 촛불 시위도 또 누가 했느냐? 방송계 좌파 언론 세력이 만들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집권 후 방송을 겨냥해가지고 손끝 하나 대지 못했어요. 측근들 자신들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 방송국 기자들, 간부들하고 껄끄러운 관계를 가지면 불편하니까, 손해보니까 영합했어요. 그래서 전혀 손도 못 대고 그냥 넘어가 버렸습니다. 바로 그 결과가 박근혜 정권의 무참한 몰락을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 구조적으로 좀 이해가 되십니까? 자유한국당이 MBC 김장겸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계기로 장애투쟁을 벌이는 것, 이제야 철이 들은 거예요. 이제야 철이 들었어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당원들, 국회의원들은 절대 물러서면 안 됩니다. 절대 물러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노조가 퇴진을 요구하는 KBS, MBC 경영진 결단코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SBS 경영진 마찬가지입니다. 청와대와 방송통신위원회부터 어떤 압력이 있다 해도 끝까지 버티면서 노조 파업, 이번 파업의 주동자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방송계에서 퇴출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국가 중심 세력 시민들이 여러분들을 지지하고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가 중심 세력 여러분도 이 방송국 안에서 이 야비한 노조와 싸우고 있는 보수 우파 방송인들을 지켜주기 위해 지지와 성원을 보내고 때로는 행동도 해야 합니다. 오늘은 KBS, MBC, SBS 그들의 캐캐묵은 권력 노름에 구역질 난다라는 제목의 칼럼이었습니다. 여러분, 윤창중 칼럼 세상은 격조 높은 칼럼과 방송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빠지지 않고 칼럼과 방송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9월 22일 윤창중 정치학교 많은 참석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윤칼세 TV는 여러분의 후원과 도서 주문으로 운영됩니다. 윤칼세의 올곧은 목소리, 여러분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윤창중이 피를 토하듯 써온 세 권의 책, 박근혜 정권의 제1호 인사 윤창중, 언론과 적대 정치 세력에 의한 억울한 누명, 난도질, 생매장, 박근혜 대통령을 붕괴시키기 위한 예고편이었습니다. 2013년 5월부터 2016년 5월까지 3년간 죽음보다 더 암담하고 참혹했던 칩거와 운둔, 윤창중은 어떻게 인간적, 정치적 시련을 극복하고 세상에 다시 돌아왔는가. 생생한 육필기록 윤창중의 고백, 피정. 세상에 다시 나와 대한민국 쓰레기 언론을 상대로 과감히 혁파운동을 전개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외쳐댄 그의 피 맺힌 절규 2017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파면, 구속의 격동기. 박근혜를 지키지 못하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없다.
그가 토해낸 리얼한 칼럼 운명. 도서주문은 010-8881-4649로 연락 바랍니다.